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타버스 허브에서 모션 캡처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이종헌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모션 캡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러 왔고요. 혹시 모션 캡처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네, 뭐 들어봤다. 아니면은 혹시 모션 캡처라는 것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러면 네, 한 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 모션 캡처라는 게 어떤 건지는 한 번쯤 들어보셨다고 생각을 하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모션 캡처를 이용을 해서 뭐 만들어진 콘텐츠를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혹시 어떤 거 보셨죠? 게임이요? 게임 그리고 또 혹시 뭐 다른 콘텐츠 보신 분들 계실까요? 뭐 영화라던가 보통 영화에서 많이 쓰여 왔어요 모션 캡처가. 혹시 모션 캡처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영화 있으실까요? 아바타. 네. 또 뭐 있을까요? 아이언맨이요? 맞나요? 네네. 네, 맞아요. 트랜스포머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여쭤봤던 이유는 이제 이게 나이대에 따라서 좀 달라지더라고요. 이제 좀 저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은 이제 뭐 골룸을 먼저 떠올리고 이제 좀 어리신 분들은 아바타를 많이 생각을 하시고 이제 좀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이제 혹성 탈출을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모션 캡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모션 캡처란 요거는 이제 오토데스크라는 소프트웨어 제조 회사에서 이제 규명을 한 건데요. 모션 캡처는 배우의 물리적 움직임을 캡처한 다음 디지털 캐릭터 모델에서 다시 생성하는 프로세스. 배우의 움직임을 CGI 캐릭터의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는 움직임을 구현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움직임을 그냥 포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움직임을 포착을 해서 그거를 그대로 CG 캐릭터에 입혀서 보다 CG 캐릭터가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 모션 캡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션 캡처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네 가지는 가장 보편적이고 많이 쓰이는 방식들이고요. 첫 번째 광학식 방법이 있는데 광학식은 이제 패시브 마커를 이용하는 것과 액티브 마커를 이용하는 것 두 가지로 나뉩니다. 패시브 마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신발이나 가방 같은데 이제 반짝반짝하는 스티치 재질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공처럼 만들어서 몸에 부착을 한 다음에 그 빛이 반사되는 걸 카메라가 촬영을 해서 그 움직임을 추적하는 방식이고요. 광학식은 이제 패시브 방식은 빛이 반사가 돼야 되는데 광학식은 LED 마커를 붙여서 스스로 발광하는 빛을 만들어내서 그거를 이제 추적하는 걸로 어, 모션 캡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성식이 있는데요. 관성식은 이제 IMU 센서를 이용을 해서 움직임을 포착을 하는 거예요. 이거 조금 다른 방법이 뭐냐면은 보통 이제 모션 캡처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광학식 모션 캡처를 많이 떠오실 거예요. 이렇게 쫄쫄이 수트를 입고 돌아다니는데 요 관성식 같은 경우에는 500원짜리 동전보다 조금 더 큰 네모난 센서를 이제 관절 포인트마다 붙여서 움직임을 포착을 하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점이 공간의 제약을 받질 않아요. 그래서 뭐 밖에서 뛰어도 똑같이 모션이 캡처가 되고 대신 광학식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분석 방식은 이제 최근 AI 기술이 좀 많이 발달을 하면서 그냥 동영상을 찍은 거를 바로 이제 모션 캡처 데이터를 얻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 그렇게 해서 모션 캡처 데이터를 얻어내고 요거의 장점은 이제 카메라만 있으면 되니까 보다 더 저렴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조금 사장된 기술들인데요. 기계식 모션 캡처라고 해서 모터라던가 기어 같은 것들을 이제 몸에다 부착을 해요. 그럼 이제 기어가 움직이는 값을 추적을 해서 이렇게 모션 캡처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식 모션 캡처가 있는데 이 자기장식 같은 경우에는 나침반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나침반이 이제 계속 한쪽 북쪽을 가리키잖아요.
그럼 내가 뭐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을 때 그 나침반이 돌아가는 값을 통해서 이제 움직임을 포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과학식 모션 캡처고요. 이따가 이제 이론 교육이 끝나면은 여기 안쪽에서 한번 같이 만져보시고 테스트를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과학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위쪽에 보면은 이제 저 네모난 것들이 카메라고요. 저 카메라들이 가운데 이제 공간을 촬영을 하면서 저기 배우 액터의 몸에 부착된 여러 가지 이제 마커들을 추적을 해서 모션 캡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션 캡처라고 했을 때 많이 보셨던 그림일 거예요. 뭐 영화 메이킹 동영상이라던가 그런 것들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저기 뒤에 보이시는 빨간색 원 그려져 있는 게 카메라고요. 앞에 사람 보시면은 생각보다 많은 마커를 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얼굴에 보시면은 얼굴에도 이제 반짝이는 마커들을 붙인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얼굴의 움직임까지 모션 캡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과학식 카메라의 장점은 상대적으로 되게 정확한 움직임을 포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 사람을 움직임을 포착하기도 쉽고요. 그리고 사람 이외의 물체들, 뭐 예를 들면은 의자라던가 이런 것도 이제 내가 의자를 집어 던졌을 때 같이 이게 집어 던져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의자에 애니메이션을 주는 작업들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과학식은 되게 자유롭습니다. 대신에 이제 단점은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서 되게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카메라들이 대단 가격들이 너무 많이 나가고 또 많은 카메라가 있을수록 모션 캡처가 더 잘 되기 때문에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관성식 센서인데요. 이런 센서가 있는데 이제 이 안에 뭐 가속도 센서라던가 아니면은 기압계 센서, 자기장 센서 이런 여러 가지 센서들이 들어가서 그거를 복합적으로 움직임을 포착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점이 공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카메라를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에서나 쓸 수도 있고 뭐 방 안에서 써도 괜찮고 아니면은 아예 실외 운동장에서도 쓸 수가 있고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저렇게 칼을 하나 들고 있는데요. 아까 광학식에서는 저런 칼 같은 물체에 대한 제약이 없는데 이런 관성식 센서는 조기 위에다가 센서를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칼 같은 무기 하나에 그냥 점 하나만 찍어서 움직임을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게 장점이 광학식과 다르게 세팅이 좀 간편합니다. 그래서 광학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을 항상 해줘야 되는데 관성식 같은 경우에는 이 센서에 대한 캘리브레이션만 해주면 돼서 생각보다 쉽습니다. 대신에 이제 안 좋은 점은 센서가 이제 좀 오차가 있어요. 그런 가속도 센서라던가 이런 것들이 움직임이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오차가 있고 또 여러 명의 모션 데이터를 동시에 가져오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리고 이제 이미지 분석 방식은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해요. 지금 어쨌든 AI가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되게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장점이 뭐 전용 슈트 아까 같은 건 쫄쫄이들을 입지 않아도 모션 캡처가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아직은 이게 초기 단계다 보니까 뭐 잘 될 때는 잘 되고 또 안 될 때는 안 되고 해서 신뢰성에 대한 확보가 조금 어렵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AI를 이용을 해서 모션 캡처를 작업을 한 영상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 1달러라고 해서 1년이면 365달러로 모션 캡처를 작업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회사인데요. 저런 이제 AI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면은 뭐 이런 이제 많은 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모션 캡처의 역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최초의 모션 캡처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스탑 모션처럼 보이실 거예요.
그림 한 장 한 장을 이렇게 따라 그리는 건데요. 이제 요 방식을 이용을 해서 최초의 모션 캡처를 이용한 컨텐츠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재즈 공연을 카메라에 담아서 그 한 프레임 한 프레임을 사람이 직접 손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만든 거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사람 주인공 위에 덧입혀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맥스 플레이셔라는 사람이 이제 이거를 고안을 했고요. 이거를 이제 로토스코핑이라는 기술로 이제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우리 어렸을 때 기름 종이 같은 거 이제 대고 그리잖아요. 그것처럼 필름 한 장을 똑같이 그리고 그 다음 필름을 또 넘어가서 한 장씩 그리고 보통 이제 영상이 24프레임, 1초에 24프레임이라고 하면은 24장을 그려야 되는 되게 어려운 작업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한 게 디즈니예요. 디즈니가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할 때 뭔가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일본 애니메이션과 다르게 좀 뭔가 더 역동적이고 생동감이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저 방식을 채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이제 디즈니 실사 애니메이션이 많이 제작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디즈니는 그 옛날에도 실사를 먼저 찍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그림을 따라 그려서 애니메이션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즈니 창고에 가면은 실사 영화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액터가 연기를 하면은 그 위에 그림을 덧그려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애니맥이라는 이제 최초의 모션 캡처 시스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지금 요 애니맥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회로랑 전동 모터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최초의 모션 캡처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션 캡처의 할아버지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모션 캡처뿐만 아니라 3D에서는 조인트하고 스켈레톤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조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관절인데 그냥 원의 움직임을 이용을 해서 관절의 움직임을 따라하고 스켈레톤은 뼈는 구부러지지 않으니까 그냥 일자의 막대기를 조인트 사이에 꽂아서 뼈를 구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애니맥이라는 모션 캡처 시스템인데요. 옛날 정말 그런 슈퍼컴퓨터는 아니지만 초기의 컴퓨터를 이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네, 요거는 이제 아까 그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그 몸에 부착된 전기 회로를 이용을 해서 움직일 때마다 전기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전기 신호를 보내줘서 이제 움직임을 주고요. 아까 방금 지나갔던 이제 동그라미에 그냥 낙서처럼 그려진 그 친구가 재생이 네. 그냥 동그라미에 아까 낙서처럼 이렇게 몸을 그렸던 캐릭터가 있을 거예요. 그 캐릭터가 팔을 돌릴 때 그냥 원을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원을 돌아가는 모습이 이제 조인트를 구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모션 캡처가 처음에 발명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지나갔던 그런 기계식이라던가 아니면은 자기식 그런 불편함을 많이 동반하는 모션 캡처들이 지나가고 이제 과학식 모션 캡처가 등장을 하면서 모션 캡처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과학식 모션 캡처를 이용해서 제작된 영화 중에 가장 최초로 성공했던 영화가 이제 반지의 제왕이고요. 반지의 제왕에서 골룸이 정말 사실같이 움직였고 그 기술이 이제 무르익어서 완벽한 영화가 된 게 아바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션 캡처가 영화에서뿐만이 아니라 애니메이션 그리고 뭐 게임 캐릭터의 뭐 스킬 같은 거를 쓸 때 일정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애니메이션 3D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려면은 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그걸 단순화 시켜주는
게 모션 캡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또 몸의 움직임을 포착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또 필요한 게 스포츠의 영역 아니면 의료의 영역에서도 모션 캡처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재활 운동이라던가 거기에서 뭐 근육의 움직임을 보지는 못하지만 몸이 얼만큼 더 움직여야 되는지, 뭐 예를 들면 골프 같은 게 골프 스윙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치는지를 잘 모르지만 모션 캡처를 이용하면 보다 자세하게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모션 캡처 작업을 하는 공간의 사진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카메라가 엄청 많아요. 제가 보기엔 최소한 60대 이상은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게 뭐 관심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카메라가 보통 대당 한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뭐 50대, 60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그거만으로도 되게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하고 거기에 또 컴퓨터도 필요하고 저런 슈트 같은 것도 저렴하지가 않아요. 막 슈트도 그냥 쫄쫄이는데 뭐 몇백만 원씩 하니까 거의 뭐 명품 옷보다도 비싸죠. 그래서 이런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사실 개인이 사용하기가 좀 쉽지 않은 장비예요. 그래서 개인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이런 센터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무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많이 연습을 하셔가지고 본인 컨텐츠 제작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모션 캡처 스튜디오가 크면 클수록 좋은 장점이 뭐 뛰어다니는 액션이라던가 아니면은 조금 더 광활한 범위를 촬영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모션 캡처 스튜디오가 뭐 큰 데는 농구 경기장 많은 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퍼시픽 림이라는 영화에서 이제 로봇들이 싸우는 장면을 이렇게 모션 캡처를 이용을 해서 촬영이 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게 이제 마커가 그냥 스티치 볼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뭐 부딪혀도 상관이 없고요. 대신 아까 보여드렸던 관성식 센서 같은 경우에는 몸에 이제 여러 가지 센서가 들어있는 그 센서를 부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격한 액션이 또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벤져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이제 아까처럼 그런 특정한 모션 캡처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합성을 하고 움직이는 방식으로 제작이 됐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모션 캡처 카메라를 그냥 영화 세트장에 들고 가서 위에 설치를 한 다음에 저런 식으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리액션을 받기도 훨씬 더 좋고 나중에 합성하는데도 이제 좀 더 시간 절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모션 캡처 시스템이 실시간 엔진하고 결합이 되면서 또 다른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게 라이언 킹 최근에 나왔던 영화 제작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모션 캡처를 카메라 대용으로 사용을 해요. 실시간 엔진을 이용을 하면은 CG를 바로바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기존 같은 경우는 CG를 만들어서 이제 가공을 하고 렌더링을 걸고 동영상을 나온 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실시간 엔진, 뭐 언리얼 엔진이라던가 유니티 엔진을 이용을 하면은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상 카메라를 모션 캡처에 연결을 해서 가상 카메라의 움직임을 모션 캡처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 지금 보시면 저게 카메라가 따라다니는데 저 카메라의 움직임을 실제 촬영 감독들이 자기의 카메라 기어에다가 이렇게 모션 캡처 마커를 붙인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CG를 보다 실제 사람이 촬영한 것처럼 더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적인 촬영 메커니즘을 가지고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할 때 가상 카메라를 만들게 되면 가상 카메라도 움직임을 애니메이션 값을 줘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카메라가 움직일 건데
뭐 요거는 디지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조금 더 빨라져야 되는 액션도 있을 거고, 우리가 카메라를 움직일 때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텐션을 줘야 되는데 그런 텐션을 얼만큼 줄지 이런 것들 다 숫자로 계산을 해서 그래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일반 카메라를 찍듯이 찍어버리면은 가상 카메라가 따라오기 때문에 보다 더 자연스러운 제작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버추얼 휴먼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버추얼 휴먼도 만들고 나면은 다 똑같아요. 계속 키 값을 줘야 되고, 이 휴먼이 움직일 때 팔 하나 드는 것도 힘든데, 지금 이제 언리얼 엔진을 이용을 하고 실시간 모션 캡처를 연동을 하게 되면은 생방송도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생방송이 가능해진다는 거는 그만큼 제작이 간편해졌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이런 버추얼 휴먼의 모션 캡처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연동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왼쪽은 이제 언리얼로 제작된 환경이고 메타 휴먼하고 이제 간단한 배경을 만들었고, 오른쪽은 이제 액터가 연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페이셜 캡처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이제 얼굴에 마커를 다 찍었어요. 막 얼굴에 뭐 4, 50개 되는 마커를 찍고 근육의 움직임을 마커의 움직임을 통해서 포악을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폰에 얼굴 인식 기능이 들어가면서 아이폰을 이용을 해서 얼굴 모션 캡처를 보다 쉽게 해서 이렇게 아이폰을 얼굴에 매달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보다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모션 캡처가 많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모션 캡처가 좀 보편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를 이용을 하면은 보다 저렴하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일본이나 최근 우리나라에도 뭐 이세계 아이돌 이런 것들처럼 버튜버가 좀 많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버튜버가 많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소니에서도 이제 간단하게 모션 캡처를 할 수 있는 장비들을 내놨는데, 이거 같은 경우 이제 관성식 모션 캡처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대신에 이제 금액이 뭐 한 3, 40만 원대로 되게 저렴하게 나와가지고 보다 이제 부담 없이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지금 이제 바이브 트래커를 이용을 해서 이제 버튜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바이브 트래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설치도 조금 복잡한 편이고 세팅도 복잡한 편이고, 대신 이제 이런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손에다가 껴주기만 하면은 바로 이렇게 연동이 되고 핸드폰으로 제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훨씬 작업이 쉽습니다. 그리고 MX 키넥트 같은 경우에는 써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비전 기반으로 해서 사람이 움직이면은 그 움직임을 그냥 AI처럼 저렇게 스켈레톤을 바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스켈레톤을 만들어줘서 이제 모션 캡처를 따라하는 용도고요. 대신 저런 카메라를 이용한 모션 캡처가 안 좋은 점은 정면일 때만 좀 효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뒤를 촬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뭐 갑자기 빠르게 회전을 한다거나 하면 이제 좀 인식률이 떨어지는 편이고요. 맨 왼쪽에는 이제 아이폰을 이용해서 언리얼 엔진과 연동을 한 다음 얼굴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것처럼 이제 네, 지금 눈썹이라던가 눈 같은 세밀한 움직임을 잘 따라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옛날 같은 경우 이제 얼굴 캡처하는 것만으로도 또 되게 많은 비용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아이폰 하나만 있으면은 이렇게 간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AI를 이용해서 모션 캡처가 가능한 장면이고요.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아까 키넥트랑은 다른 게, 키넥트는 이제 정면에서 하나의 카메라가 추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회전이라던가 뒷모습을 보기가 좀 힘들었어요. 근데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뭐 4대에서 5대 정도로 이제 액터의 바깥쪽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카메라들을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이제 모션 데이터를 뽑아내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뭐 중고 핸드폰이나 아니면은
작은 고프로 카메라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모션 캡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비용적인 측면으로 이제 많이 아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같은 이제 AI 기술의 또 다른 기능인데요. 스테이블 디퓨전이랑 앱신스라는 AI 코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이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사진을 이제 다른 이미지로 변환을 해주는 AI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오른쪽 아래 보면은 사람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걸어가는 거 위에 이제 이미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로토스코핑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AI가 이제 자동으로 이미지의 한 프레임 한 프레임을 다른 이런 애니메이션 이미지로 바꿔주는 거를 이제 동영상처럼 복제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컨셉을 가진 새로운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간단히 동영상만 찍어서 내가 원하는 컨셉들만 입력을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AI가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게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이런 로봇들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보스턴 로보틱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로봇인데 이걸 왜 들고 왔냐면은 아까 이제 또 초반에 설명했을 때 기계식 모션 캡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기계식의 단점이 되게 무겁다. 왜냐면은 모터라던가 기어 같은 것들 다 들고 몸에다 착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무거워서 움직임을 가져가기가 너무 힘든데, 로봇은 이제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원래 기어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동작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을 움직여서 모션 데이터를 취득을 하는 기술이 최근에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로봇이 대신 움직여서 그 모션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우리가 이제 모션 데이터를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로봇에다가 입력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만든 모션 데이터를 로봇에 입력을 해주면은 로봇이 자동으로 혼자서 움직이고 춤을 추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모션 데이터를 왔다 갔다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모션 캡처에 대한 대략적인 기술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럼 질문 없으시고 그러면 10분 정도 쉬었다가 3시에 안에서 이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는 이제 모션 캡처 스튜디오 아니고요. 지금 위쪽에 보시면은 카메라들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저 카메라들이 이제 모션 캡처 카메라들이고요. 요 카메라들은 이제 옵티트랙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카메라들이고, 이제 큰 친구는 프라임 22, 작은 친구는 프라임 13이고요. 두 모델의 차이는 일단 큰 게 성능은 더 좋고요. 프라임 22 같은 경우에는 220만 화소 카메라고 프라임 13 같은 경우에는 130만 화소의 카메라입니다. 이게 이제 화소가 높으면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사진 같은 거 찍었을 때 화소가 낮으면 확대했을 때 쉽게 깨지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이 카메라들도 화소가 높으면은 이따 트래커 마커를 보여드릴 건데 그 마커가 한 손톱만 해요. 근데 이게 이제 화소가 적으면은 요 마커가 이제 쉽게 깨지겠죠. 그러니까 요 마커를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높은 화소의 카메라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요 같은 경우 이제 220만 화소지만 뭐 400만 화소짜리도 있고 뭐 비싼 것들은 뭐 2천만 화소짜리 카메라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게 화소수가 높아질수록 정확도가 더 높아지고요. 조금 더 깔끔한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마이크 나오는 건가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프라임 22 같은 경우에는 360 fps로 촬영이 돼요. 꽤 고속 촬영이고, 그 다음에 13 같은 경우는 이제 240 fps로 촬영이 되는데 이게 또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만 막상 이제 또 화소수가 높아지면은 440만 화소짜리 모델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레이트가 오히려 240으로 낮아져요. 왜냐면은 화소수가 높으면 그만큼 데이터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프레임 레이트를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프레임 레이트가 낮아지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시고 그러면은 네, 이제 요 소프트웨어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까이 와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렇게 반짝반짝 노란 점들이 이제 보이실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상에서 이제 노이즈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몸에 걸치고 계신 것들 중에 반짝이는 거는 다 이제 트래킹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안경 테라던가 아니면 이 명찰에 지금 이런 집게 아니면 신발에 스티치가 있다던가 아니면 시계 같은 것들 그럼 반짝이는 걸 다 추적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요 큰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 카메라들이 찍은 모든 것들을 이제 처리를 해서 이 한 공간을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 이제 아래 여러 개의 네모난 점들이 있어요. 요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한 대가 지금 찍고 있는 영역들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요 카메라 같은 경우 이제 1번 카메라인데요. 제가 클릭을 하면은 여기 위에 보시면은 혼자 노란색 불이 들어와 있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 카메라를 찾아보시면은 네. 그래서 지금 저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 영역 안에서 발견되는 이제 마커로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이만큼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어, 네. 그래서 모션 캡처 카메라, 광학식 카메라는 적외선 카메라고요. 그래서 적외선 카메라는 이제 뭐 TV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야간에도 이렇게 물질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촬영이 카메라가 되고 있는데 이제 마커 기반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마커를 조금 더 확실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머리 위쪽에 카메라들이 위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캘리브레이션 작업을 한번 해볼 거고요. 캘리브레이션 작업은 이제 이 카메라들이 촬영을 할 수 있는 영역을 지정을 해주는 걸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공간이잖아요. 공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캘리브레이션 툴이 있는데 잠시만요. 달려 있는데 이 마커 세 개가 이 완들을 인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이의 간격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간격이 맞지가 않으면은 아무리 캘리브레이션 행동을 해도 캘리브레이션이 되지 않고요. 캘리브레이션을 할 때는 주변에 좀 사람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휘두르다가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몸에 이제 이런 반짝이는 노이즈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노이즈를 다 인식을 하면은 캘리브레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둡고요. 그래서 이 완드를 이용을 해서 공간 캘리브레이션을 해주고 나면은 이제 네, 이 툴을 이용을 해서 바닥 레벨링을 해주게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공간을 인식만 해줬지 어디가 앞이고 바닥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를 이 카메라들은 몰라요. 그래서 이 마커를 이용을 해서 보통은 이제 이 스튜디오의 중심에 이 레벨링 툴을 놔주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아요. 이게 긴 쪽이 앞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향을 지정하는 게 조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오퍼레이터나 아니면은 프로듀서, PD님들이 이제 뭔가 액팅을 시킬 거잖아요. 그럼 그 액팅을 시킬 때 내가 이 레벨링을 이쪽 방향으로 설정을 했는데 PD님이 이쪽에 계세요. 그러면은 액터가 PD님을 보고 액팅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 데이터는 항상 옆을 보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지정을 해주는 게 조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방향 지정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액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게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되는데요. 잠시만요. 요거 소프트웨어 설명을 좀 드리고,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여기 오른쪽 상단에 캘리브레이션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눌러주면은 이제 이런 창이 뜨고요. 여기 오른쪽 칸에서 카메라들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아까 보셨다시피 요 모드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거를 마커 트래킹 모드로 할지 아니면 일반 카메라 모드로 할지 설정이 되고요. 일반 카메라 모드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이 마커들을 다 치울 거예요. 이 반짝이는 것들을 다 치워야 되는데 그 반짝이는 게 뭔지를 모를 때가 있잖아요. 다 치운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렇게 카메라를 켜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이쪽 벽으로 다 붙어 보실게요. 그러면 이제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하얀 점들이 많이 없어진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치워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지금 이 21번 카메라 같은 경우에 여기 오른쪽에 3개가 있고 근데 이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 이럴 때 여기서 이 카메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캘리브레이션 툴이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얘를 치워주면은 네, 이렇게 없어지게 되죠. 여기 바닥 같은 경우에도 네, 여기 계신 분이 이제 많이 나오니까 네, 이러면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저런 하얀 점들을 다 없애주시는 작업을 먼저 하는 게 캘리브레이션 첫 번째 단계고요.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완딩을 하게 돼요. 완딩은 이제 여기 왼쪽에서 보면은 스타트 완딩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완딩이라는 걸 시작을 하고 이제 점수가 올라갈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캘리브레이션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리셋을 한번 하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카메라가 다 아래로 떨어진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가 다 아래로 떨어지고 이제 여기서 하얀 것들을 다 지워줘야 되는데 절대 지울 수 없는 하얀 것들이 가끔 나타나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이제 마스크를 씌워줘서 이렇게 이 영역은 촬영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해주는 건데 이게 이제 마스크 영역이 너무 커지다 보면은 그쪽을 지나갈 때는 이제 일반 액터도
액터가 달고 있는 그 마커도 저기서는 이제 스킵이 되기 때문에 이제 모션 데이터가 질이 안 좋아지게 되죠. 그래서 도저히 이제 치울 수 없는 것들만 이제 조금씩 지워주는 방식을 택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완딩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한번 보여는 드려야 돼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색이 칠해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공간을 스캔을 한다는 거고요. 저렇게 색이 칠해진 부분은 이 카메라가 잘 작동을 한다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그리고 여기 이제 옆에 샘플 점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 샘플 점수가 보통 이제 1000에서 5000 사이가 되면은 적절한 이제 샘플링이 된 건데,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한 친구만 이제 되게 안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17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막 100을 넘었는데, 뭐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2000이 다 돼가고 있고요. 그럼 이제 점수가 낮은 애들을 찾아서 가서 이제 캘리브레이션 해줘야 되는데, 요 카메라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번호들이 써 있어요. 뭐 23번, 19번 이렇게 써 있는데 이제 저 번호를 찾아서 가야 되는데 이제 좀 찾아가기가 힘들죠. 그러면은 오퍼레이팅 해주시는 분이 여기에서 보시고 뭐 17번이 낮아요라고 했을 때 17번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제 17번 카메라에 노란불이 들어올 겁니다. 지금 17번 카메라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이제 노란불 들어온 친구 앞에서 많이 해주게 되면은 점수가 오를 거예요. 근데 안 오르네요. 네. 네,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네, 카메라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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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지금 질문을 카메라마다 프레임 레이트 수가 다른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여쭤보셨어요. 근데 네, 낮은 쪽에 맞춰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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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 저하가 없다기보다는 조금 더 깔끔하게 데이터가 들어오고요. 사실 이게 자동으로 그거를 맞춰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서로 프레임 레이트가 달라도 어쨌든 캘리브레이션은 진행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맞춰줘야 되고, 지금 네,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 상단에 지금 120Hz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뭐 240까지 올라가는데 네, 이게 360까지 안 올라가네요. 지금 세팅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게 240 프레임까지 되어 있고, 근데 이게 240 프레임까지 돼도 충분한 게 어쨌든 저희가 보는 대부분의 컨텐츠가 60 프레임 아니면 30 프레임, 24 프레임 요 정도에서 끝나기 때문에 240 프레임으로 이제 조금 더 정확한 부드러운 동작을 캡처를 하고 60 프레임이나 30 프레임으로 다운 샘플링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뭐 굳이 꼭 프레임 수가 무조건 높다고, 뭐 높으면 좋겠지만 꼭 많이 높아야 될 필요성은 없어요. 240 정도면은 어지간한 동작들에는 큰 문제가 없고요. 네, 일단 프레임 레이트는 그렇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제가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동안 잠깐 밖에서 쉬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캘리브레이션을 완성을 한 상태이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게 제가 이제 완드를 가지고 긁은 영역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캘리브레이션에 대한 이제 결과값을 보여줘요. 지금 엑설런트라고 나와서 캘리브레이션 잘 된 걸로 보이고요. 상태로 어플라이를 하겠습니다. 상태로 어플라이를 했을 경우에 이제 카메라가 사선으로 휘어 있는 모습을 보시게 될 건데요. 이 사선으로 휘어 있는 이유는 이 카메라들이 이제 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바닥을 인식을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공간만 인식을 한 상태여서 이 바닥을 이제 좀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여기가 뭐 정확하진 않지만 스튜디오 가운데라고 생각을 하고 놨고요. 어, 이제 저 친구를 찾아야 되는데 어딨지? 네.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거를 특정을 할 수가 없네요. 죄송한데 잠시만 밖에 계시면은 이것도 안 나온다고?
이제 저게 세 개의 마커를 제가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잡아놓고 원래는 여기 왼쪽에 Set Ground Plane이라는 걸 눌러주면은 카메라들이 이렇게 천장 위로 제 위치를 찾아가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마커 하나를 클릭을 했을 때 이 마커를 트래킹하는 카메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녹색 레이저를 따라가면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반짝반짝 있는 친구들은 이제 데이터를 잘 캡처를 못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다른 카메라들이 저 마커를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처리된 데이터는 이제 고른 상태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최소한 3대 이상의 카메라가 마커 하나를 추적을 해야지 이제 깨끗한 데이터를 받는다고 이제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사람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프로그램의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자 모양이 있는 게 있고 그 옆에 이제 사람 모양이 또 있어요. 사람 모양을 누르면은 이제 사람 캘리브레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을 이제 한 명을 만들어내는 건데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슈트를 입고 네. 네. 이런 이제 슈트를 입고 있어요. 슈트 재질은 보통 벨크로 재질이고요. 여기에 이제 마커를 붙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커는 저희 총 37개를 붙일 거고요. 생각보다 많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X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좀 더 붙이기 쉽게 잘 떨어지지 않게 되어 있는 재질입니다. 그래서 일반 벨크로 재질이랑 똑같고요. 지금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친절하게 어디에 붙여야 될지를 알려줘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은 마커 셋이라고 베이스 라인을 지금 저희가 설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인체 마커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베이스 라인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여기 마커 셋 클릭을 해주시면은 네, 지금 보시면 이제 41개짜리도 있고 50개짜리도 있고 55개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오늘 베이스 라인으로 할 거고 이렇게 이 마네킹을 돌리면은 어디에 붙여야 될지가 나오거든요. 혹시 한번 붙여보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제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분홍색으로 반짝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 분홍색으로 반짝이는 게 뭐냐면은 방향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슴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운데만 붙이는데 여기가 앞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머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위에 하나를 붙여줘요. 이건 이제 좌우를 구분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에 이제 하나는 조금 넓게 붙여주고 하나는 좁게 붙여주는데 다리는 이제 똑같잖아요. 그럼 이제 움직였을 때 좌우 구분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벌려서 붙여주는 거고, 대신 팔은 몸이라는 게 중간에 가로막고 있어서 좌우를 구분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리만 저런 식으로 붙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좀 붙이겠는데 그냥 팔 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가슴에 하나 붙이고, 네, 저도 좀 보면서 해야 될 것 같네요. 두 개, 두 개. 네, 머리 3개 붙였고, 그 다음에 어디죠? 네. 뒤를 먼저 붙일게요. 뒤를 보시면은 네, 뒤에도 하나 붙이고, 겨드랑이,
네, 이제 앞쪽으로 돌아주실게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골반에 하나, 둘,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쪽 측면으로 돌아주시면요. 손도 이제 3개를 붙일 건데 반대쪽으로 돌아주시겠어요? 하나가 남았네요. 무릎이요? 아, 이쪽. 네. 네. 이렇게 하면은 마커를 다 붙이게 됐고요. 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마커를 대충 형상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움직여 봐 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하면은 투명 인간한테 뭔가 붙여놓은 것처럼 네, 움직이게 됩니다. 한번 살짝 걸어봐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게 마커가 둥둥 떠다니는 거를 보실 수 있는데, 네, 죄송한데 한 바퀴만 더 돌아주시겠어요? 마커가 둥둥 떠다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사실 몰라요. 그냥 뭔가 아 이게 사람 같구나라는 걸 지금 좀 신기하실 텐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37개의 마커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37개를 제가 클릭을 했다는 게 왼쪽에 뜨고요. 크리에이트 네, T포즈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스켈레톤이 생성이 됩니다. 팔을 내려주시고요. 네, 한번 움직여 봐 주시겠어요? 네, 이제 이러면은 사람이 움직이게 되고 이제 이 사람이 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죠. 뭐 본인의 체형이라던가 아니면 자세 같은 것들이 드러나고요. 액팅 좀 해주시겠어요? 뭐 예를 들면은 약간 권투하는 모습이라던가 조금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네, 네 이렇게 빠르게 움직여도 지금 저 스켈레톤이 잘 따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이런 주변에 노이즈들이 있는데 이런 노이즈들이 없어야지 나중에 움직이면서 마커가 겹치면서 생기는 이제 데이터 로스를 이제 좀 방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작업을 하실 때는 여기를 최대한 비워놓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조금 공간이 좁은데 이런 컴퓨터들이 있어가지고 컴퓨터에서 나오는 빛도 이제
다 노이즈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제거를 많이 해주셔야 되고, 이거 다 치우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은 최소한 캘리브레이션 할 때만이라도 그냥 검은 천을 아예 덮어버린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이제 좀 해결을 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보여드린다면은 이제 리지드 바디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학식은 이제 사물 같은 거를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뭐 마커가 많지는 않으니까 요거를 한번 이용을 해서 리지드 바디를 만들어 볼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점 3개가 둥둥 떠다니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총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는 총이야 라는 걸 인식을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바닥에 놓고 이렇게 3개를 클릭을 하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스켈레톤 탭에서 작업을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리지드 바디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3개의 마커를 클릭을 하고 얘는 총이야 라고 해서 입력을 해주고 만들어 주면은 얘는 이제 하나의 객체로 인식이 돼서 총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냥 단순히 떨어져 있는 마커였는데 지금 이 3개가 연결이 돼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커의 가운데가 중심축이 돼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광학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의자에도 이런 마커들을 붙여가지고 얘는 의자야라고 인식을 시켜주면은 의자 3D 모델링 된 데에 이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겠죠. 뭐 의자를 뭐 던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드럼을 친다라고 했을 때 가상의 드럼을 만들어 놓고 실제 드럼에 마커를 붙여줘요. 그러면은 내가 드럼을 똑같은 위치에 치면은 가상의 드럼도 그 위치에 맞춰서 쳐지겠죠. 그런 식으로 뭐 악기를 만든다거나 그런 사물에도 응용이 가능해서 광학식을 좀 많이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렇게 돼 있고, 네, 그러면은 이제 공간도 캘리브레이션 했고 사람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이 동작들을 녹화를 해야겠죠. 그래서 녹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래 빨간 점이 있어요. 누가 봐도 레코딩 버튼 같이 생겼는데 이 레코딩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빨간색 창이 뜨면서 녹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레코딩 버튼을 끄면은 저장이 되고요. 저장된 데이터는 이렇게 바로 재생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아무런 움직임을 취하지 않아서 이제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지를 하고, 네, 여기서 액션을 하나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방금 멋진 좀비 연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요거를 이제 데이터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는 내보내기를 통해서 뭐 마야라던가 아니면 뭐 게임 엔진들 아니면 뭐 요즘 또 블렌더 많이 쓰시죠? 블렌더 같은 3D 모델 툴에 가지고 가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뭐 캐릭터라던가 아니면은 뭐 메타 휴먼 같은 것들에다가 입력을 해주면은 요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보내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뭐 내보내기도 간단해요. 여기서 이제 내가 내보내고자 하는 테이크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시면은 익스포트 트래킹 데이터가 있습니다. 요거 클릭을 하시면은 데이터가 내보내지고요. 이제 보통
저희가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 쓰는 거는 FBX로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바이너리 포맷으로 갈 거고, 네, 이렇게 해서 바탕화면에 내보내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총 만들었던 게 지금 데이터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희가 총은 따로 움직임을 주지 않아서 껐고요. 네, 이렇게 해서 내보내면은 바탕화면에 FBX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게 이제 모션 캡처 데이터의 캡처, 세팅부터 캡처까지의 과정이었고요. 혹시 여기까지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방금 전에 액터분이 이제 바닥에 누웠어요. 네, 눕게 되면은 보통 이제 카메라가 마커를 인식을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인식을 못하는 부분을 자체적인 소프트웨어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모양을 이제 유지를 시켜서 일어났을 때도 바로 캡처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내재가 되어 있어서 마커를 뭐 잠시 동안 잃어버리더라도 급격하게 이제 데이터가 실추되거나 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관성식이 좀 비용이 저렴해서 많이들 생각을 하실 텐데 관성식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처럼 이제 눕는 동작을 했을 때 센서에 대한 파손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격한 동작을 하기가 또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광학식을 이제 보편적으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 지금 만든 데이터를 뭐 캐릭터 한번 적용해 보는 거를 네, 한번 보실게요. 네, 네, 질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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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이제 손의 움직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손이 전혀 트래킹이 되지 않아요. 보시면은 손을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시겠어요? 이렇게? 아, 잠시만요. 라이브. 네, 손가락을 움직여도 아이고 또 틀어졌네요. 이런 경우에 이제 T포즈 한번. 네, T포즈를 이렇게 해주면은 지금 틀어졌던 게 다시 이제 돌아오는데요. T포즈가 좀 다 모든 것의 디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네, 내려주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손을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은 손이 안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거예요. 이렇게 한번 네, 손가락이 안 움직이는데 이거는 이제 손가락에 마커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네,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되는 시스템이 있고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옵티텔 같은 경우는 손가락 트래킹은 아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장갑을 별도로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손가락 트래킹 전용 장갑들을 구매를 하는데 손가락 전용 장갑들이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할 만한 퀄리티를 얻으려면은 최소 1,000만 원 이상 되는 장갑 한 켤레 1,000만 원. 루이비통도 그 돈 안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장갑들을 하나씩 구매를 하셔서 작업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런 장갑들은 별도의 플러그인을 통해서 이제 작동이 되고요. 어떤 장갑은 이제 지금 이 소프트웨어에 같이 인베디드가 돼서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그냥 장갑은 모션 따로, 그 다음에 바디 모션 따로 해서 뭐 게임 엔진이나 아니면 3D 툴에서 합치는 방식, 그렇게 사용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갑을 구매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션 캡처 장비와 잘 맞는지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게
아까 모션 캡처를 통해서 가지고 온 데이터고, 요 앞에 고블린 캐릭터는 모션 빌드에서 제공하는 이제 프리 에셋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캐릭터에 이 고블린 이름이 그렘린인데, 그렘린을 해주고 소스에 저희가 가져온 모션 데이터를 넣어줘서 둘이 이제 연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캐릭터가 되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을 하질 않으면은, 모션 캡처를 이용을 안 하면은 이런 관절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움직임을 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 1초부터 2초까지는 뭐 이 움직임에서 이 움직임을 주겠다라는 거를 이제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시간을 절약하고 이제 조금 더 부드러운 모션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이런 모션 캡처 장비를 이용하는 거에 대한 의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마지막에 매끄럽지 못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일단 일련의 과정은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